여러분 안녕하세요. 쫀득쫀득. 저는 ETF 장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30대 주부인데요. 오늘 차이나 전기차가 조금 올라줘서 이 파란물이 가득한 장에 위안이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 조금이라도 회복했을 때 팔아버릴까? 아니면 이거 이제 반등하려나? 또 춤을 시작해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이런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지금 심상치 않은 중국 경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중국 경제가 정말 위태위태한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중국 경제 위기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미크론이 발생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방역 조치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전 세계인 불러놓고 망신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라는 사회체제의 특성상 강제적인 조치들이 가능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발생한 대도시는 전면 봉쇄하는 등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는 좀 잡히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제로 코로나라고 불리는 방역 조치 강화가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거죠. 먼저 이런 강력한 방역 조치로 인해서 이동을 제한하게 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아무래도 관광업, 요식업 등의 대면 서비스업을 하는 곳들이겠죠. 대표적으로 중국의 유명 관광지인 장가게의 경우는 저희한테는 영화 아바타의 촬영지로 잘 알려진 곳이죠. 지역 경제의 70%가 관광업 기반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지역 경제 전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다고 해요.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 관광객이 5만 명이었던 게 지금은 2천 명대로 줄면서 관광객들로 인해서 생계가 유지됐던 관광버스 기사님, 택시 기사님, 관광 가이드는 물론이고 호텔업, 먹자골목의 요식업 등 전방위적으로 타격이 심각한 상태라고 해요. 또 다른 중국의 국경지대는 약 7개월째 봉쇄 완화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잦은 봉쇄를 하다 보니까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이동 제한 등으로 생필품도 부족해져서 생활비를 지원해달라 이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만 들어봐도 강력한 방역 조치로 인해서 서민 경제난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물론 중국 언론과 당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도 효과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고 중국 경제도 여전히 성장 동력을 유지 중이다. 문제없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2021년 4분기 GDP 성장률이 4%대였고 2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걸 보면 중국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수의 해외 언론에서는 이게 중국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이런 제로 방역 조치로 인해서 중국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얼어붙었고 이게 자칫 전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여전히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하면 올해 5%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듯이 금리 인하, 대출 확대 정책 등을 선제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의 금리 인하 위험성은 없을까요? 실제로 터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금리를 인상하는데 나홀로 금리를 인하했다가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큰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다행인 건 중국은 터키의 리라와 달리 위안화 자체의 가치가 강세인 상황이라서 터키처럼 이렇게 물가 폭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좀 낮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물가 안정을 가져올 수는 있을 거라고 해요. 하지만 금리 인하의 후폭풍을 우려하기 전에 전 세계가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에서 혼자만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중국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다, 힘들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도 하죠. 여기에 중국 2위 규모의 부동산 업체인 헝다 사태도 여전히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데요. 헝다 그룹이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이 그룹이 중국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하이난 섬에 30조를 투자해서 건설 중이던 세계 최대의 인공섬 개발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고요. 또 헝다는 중국 전역에 800여 곳의 아파트를 건설 중이던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입주 취소 사태가 발생하면 정말 대규모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하청업체에 납품해야 할 대금만 해도 9,5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70조로 어마어마하고요. 물론 이렇게 헝다그룹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그냥 망하게 두지는 않을 거다. 국영기업 또는 대형기업에 인수되는 수순을 밟게 돕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기는 해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중국 정부는 올 가을에 시진핑 주석의 재집권을 위해서 어떻게든 대외적으로 할 수 있다를 외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알 수 없지만 저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이나 전기차의 투자 비중을 조절하면서 투자 중이고 또 급하게 쓸 수도 있는 돈으로 투자 중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들고 가면서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또 오히려 중국이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풀면서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와서 주가가 부양돼서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 달콤한 수익을 누리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팍팍 부탁드려요. 안녕!